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요즘 다시 좀 시끄러운 카슈미르 상황입니다. 특히 모디 정부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. 네, 2025년 4월에 그 파흘감 테러도 있었고 또 인더스강 조약 중단 선언 같은 일들이 있었잖아요. 맞습니다. 왜 인도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 카슈미르 문제에 다시 이렇게 집중하는 건지 그 복잡한 배경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인도 파키스탄 문제라기보다는 남아시아 전체 안보, 더 나아가서 국제 질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. 그렇죠. 뭐 정치적 계산부터 이념, 경제, 국제관계까지 요인들이 많더라고요. 네,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니까 모디 정부의 행보가 이게 굉장히 다층적이고 또 상당히 계산된 전략이다, 이런 점이 보이더라고요. 우선 정치적인 맥락부터 짚어볼까요? 2024년 총선 때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가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했죠. 네, 543석 중에 240석. 2019년에는 303석이었는데 꽤 줄었단 말이죠. 그렇죠. 아무래도 그 경제 성장 둔화, 2023년 1분기 5.8% 성장이나 실업률 같은 국내 문제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네, 그런 요인들이 분명 작용했을 겁니다. 이런 상황에서 카슈미르 이슈를 다시 꺼내서 강력한 리더십, 이걸 좀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걸까요? 바로 그 점입니다. 정치적 기반이 좀 흔들리니까 지지층 결집에 효과적인 국가 안보 카드, 또 결단력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좀 강화하려는 계산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. 특히 그 2025년 4월 파흘감 테러 직후에 사우디의 방문 중단하고 바로 군사작전 들어갔잖아요. 네. 오퍼레이션 신두루. 네, 파키스탄 연계 무장 세력 소탕 작전, 그 모습이 아주 상징적이었죠. 확실히 그런 이미지를 부각하려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 배경에는 더 짙은 뿌리가 또 있습니다. 바로 BJP의 핵심 이념 힌두투바 실현이라는 목표죠. 힌두 민족주의. 네, 2019년에 카슈미르 특별지위를 보장했던 헌법 370조 폐지, 그게 이제 신호탄이었고요. 네. 지금은 이른바 힌두화 정책, 이게 더 노골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양상입니다. 힌두화 정책이요.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인가요? 자료에 보면요, 일단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 이미 군대가 많은데 거기에 3만 5천 명을 또 추가로 투입하고요. 3만 5천이요? 와. 그리고 힌두교도들이 그 지역 땅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. 토지 매입 규제 완화. 네, 현재 카슈미르 인구의 한 68%가 무슬림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인구 구성을 좀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 아니냐,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. 실제로 2025년 5월에는 파키스탄 정부가 인종 청소 가능성까지 막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고요. 와, 이건 정말 민감한 문제네요. 인종 청소라니. 아휴. 그런데 경제적인 압박 수단도 같이 쓰고 있죠. 그 인더스강 조약 중단? 네, 2025년 4월에 중단을 선언했죠.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엄청난 타격입니다. 그렇죠. 농업에. 그렇습니다. 파키스탄 농업의 거의 절대 다수 80%가 인더스강 물에 의존하고 있거든요. 80%나요? 네. 그리고 수력 발전량도 한 35% 줄어들 수 있다, 이런 분석도 있고요. GDP 하락도 예상되고요. 파키스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아주 클 것으로 보입니다. 거기에 또 국경 검문소까지 폐쇄했잖아요. 아타리 검문소. 네, 맞아요. 연간 한 24억 달러 규모 교역이 이루어지던 곳인데 거기를 막아버린 거죠. 2024년에 파키스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다고 하던데. 네, 마이너스 0.5%. 네,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 경제의 약한 고리를 더 압박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. 물, 그리고 무역, 이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쓴 셈이죠. 정말 전방위적인 압박이네요. 국제관계 쪽은 어떤가요?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. 네, 인도가 지금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한편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, 네. IPS에 참여해서 서방하고 협력하면서도요. 다른 한편으로는 또 2021년에 러시아하고 54억 달러 규모의 S-400 미사일 도입 계약을 맺었거든요. 그 유명한 S-400? 네, 이런 식으로 군사적인 독자성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최근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중재 시도를 하거나 중국이 아크사이친 지역의 군사기지를 확장하는 이런 주변 상황 속에서도요. 인도는 이런 다자관계를 이용해서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죠. 균형 외교라고 해야 하나요? 참 영리하네요. 근데 이런 대외적인 움직임과는 별개로 카슈미르 내부 상황 자체도 좀 만만치 않아 보이던데요. 그렇죠. 그 지형적인 요인이 큽니다. 카슈미르 계곡지대의 한 62% 정도가 해발 5,000m 이상 되는 아주 험준한 산악 지형이에요. 5,000m면
반군 활동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인도군이 거의 70만 명이나 주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. 2025년 1분기에 게릴라 공격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%나 늘었다는 통계가 있어요. 47%나요? 엄청 늘었네요. 네,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가 계속 필요한 상황인 거죠. 그래서 2025년 3월에는 오지통신망 감시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까지 도입해서 지역 정보망을 장악하고 무장 세력 활동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그 역사적인 명분 이야기도 있던데요. 아크앤드 바라트, 통일 인도 구상이요. 네, BJP는 기본적으로 1947년에 인도가 분할될 때 당시 카슈미르 번왕이었던 하리싱이 인도 귀속을 결정했지만 이게 좀 불완전한 통합이었다.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직 덜 끝났다. 그렇죠. 그래서 2025년 8월 15일 인도 독립 78주년에 맞춰서 완전한 통일 인도를 선포하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.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. 이게 2024년 선거 공약이었던 아크앤드 바라트 구상하고도 딱 연결되는 거죠. 통일 인도. 네. 특히 1962년에 중국하고 전쟁에서 잃었던 그 아크사이친 지역 있지 않습니까? 약 3만 8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영토에 대한 상징적인 회복 의지까지도 깔려있는 아주 장기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와,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네요. 종합적으로 보면 모디 정부의 현재 카슈미르 정책은요.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 추구, 그리고 힌두트바라는 이념적 목표, 또 통일 인도라는 장기적인 국가 비전, 이 모든 게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앞으로 UN 안보리에서의 외교전이라든지 아니면 중국, 파키스탄 경제회랑, CPEC 지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네, 근데 이게 또 핵보유국 간의 갈등이잖아요. 바로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. 2025년 5월에 양국 간의 미사일 발사 공방이 있었던 것처럼 언제든 이게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개입 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. 그렇죠. 네, 카슈미르로 둘러싼 이 새로운 긴장 국면은 정말 남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정말 정치, 이념, 경제, 국제관계, 안보, 역사까지. 와, 모든 게 다 얽혀서 돌아가는 상황이군요. 특히 핵 문제까지 다시 거론되는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국내외적 요인들이 얽혀 있고 또 핵이라는 높은 위험성까지 공존하는 이 카슈미르 갈등을 볼 때요. 과연 이 갈등을 실질적으로 좀 완화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외부 개입이나 해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? 만약 있다면 그건 또 어떤 형태여야 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